잠시 후에 1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뭐 일찍 오셔서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 번영호 TV에서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제가 제 이야기 하면서 또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안 타샤 아저씨 님이 썸네일 붙이는 것은 컴퓨터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핸드폰 영상을 핸드폰에서도 썸네일 붙일 수 있는지 매번 궁금했다. 네, 썸네일은 컴퓨터로 기본적으로 뭐 디자인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그냥 올리면 알아서 썸네일이 추천돼가지고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어플이 있어요. 유튜브 관리자 어플,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을 까시면 그 어플을 통해서 핸드폰으로도 썸네일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쁘게 사진 찍고 또 사진에다가 글씨 쓰는 어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쓰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글씨를 쓴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을 통해 가지고 썸네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유튜브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요. 그리고 개별로 아마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채팅창을 하나 켜놨어요. 유튜브 채널 번영로 TV라는 곳에다가 채팅창을 켜놨으니까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몰랐던 거 있다면 그거를 적어주시면 대부분 공통적으로 모르시는 것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할 내용은 유튜브 영상 미디어 시장이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런 지식들을 좀 알면은 내가 앞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1교시에서만 1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눌 건데 1교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2교시, 3교시에서는 실제 핸드폰으로 뭐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사례, 유튜브 찍을 때 또 어떤 식으로 찍으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들도 좀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은요, 화면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영상 미디어, 영상을 찍잖아요. 영상 좀 찍으셔서 올리신 적이 있다. 나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한다. 유튜브에다 영상 올린 적 있다. 있으세요? 네, 있으시죠? 네. 네, 핸드폰의 소리는 줄여주시면 되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몇 분들이 올리신 적이 있고, 나 앞으로 좀 올려볼 계획이 있다. 네. 그쵸. 정말 대세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앞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신 분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느냐. 뭐 남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거 벌고 싶어서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튜브로 돈을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다는 거는 거의 이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광고 수익을 통해 가지고 돈을 뭐 10,000원을 벌 수도 있고 10만 원을 벌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을 다른 데에다가 다른 실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아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10,000원, 10만 원 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좀 틀린 것 같다. 어찌 보면 늦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왜 하느냐? 유튜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농산물을 가지고 있다. 뭐 들깨, 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팔기가 쉬워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농작물이 있으면은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잘 찍어요. 이쁘게 찍고
그거를 잘 편집을 하고 정성스럽게 뭐 내용을 쓰고 글을 쓰고 해서 올리면은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게 생길까요?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렇죠. 신뢰가 생기게 돼요. 아, 이분의 농작물은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믿을만 하구나. 우리는 모두가 그런 신뢰를 원하거든요. 모두가 내가 믿고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뭐 블로그의 사진들을 통해서 좀 신뢰를 얻었다면 그것도 이제는 많이 뭐 광고성이 됐고 많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로 내가 내 채널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찍고 나 이렇게 뭐 수확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준다면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판매로 수익이 날 수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유튜브 광고 수익은 어마어마하게 처음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가 팔고자 하는 거,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는 관심을 좀 가지고 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자, 유튜브 영상 미디어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이에요, 기획. 기획을 잘 해야 돼요. 기획이라는 거는 뭐 사전 준비일 수도 있고요. 내 영상의 방향성일 수도 있고, 내 채널의 어떤 목적, 방향, 스타일, 이런 게 전부 다 기획이거든요. 내가 어떤 뭐 노래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카메라 한 대 혹은 두 대, 뭐 마이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노래를 뭐 여러 곡을 할 건지, 노래를 알려주는 채널을 할 건지 그런 식의 어떤 다양하게 섬세하게 기획을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유튜브 하고 싶다고 아까 손 드신 분들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 있나요? 자, 유튜브 나 하고 싶다. 앞으로 할 거다. 근데 우리 뒤에서 두 번째 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부동산이요? 네네. 네, 그렇죠. 부동산 채널도 상당히 요즘 뜨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부동산 채널에서 드론을 띄워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하고 내부에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제 말을 해요. 되게 어렵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방 저 방 얘기를 해주고요. 평수를 얘기해주고 소개를 하면 전국에서 그 영상을 봐요. 부동산은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집을 구경하는 거 우리는 좋아해요. 그죠? 그냥 남의 집 구경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 집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물건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채널은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부동산 채널도 역시 그 채널이 잘 되는 수입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도구다. 도구. 우리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혹은 여가 뭐 놀기 위해서 되게 좋은 도구다. 이 말은 꼭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부동산 TV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획을 해야 되나? 드론으로 처음에 띄우고 그 다음에 방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한쪽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가격이나 평수 이런 거를 좀 적어 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는 시대적으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찍어야 될지, 또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지, 어떤 마이크가 필요할지, 또 출연하는 사람은 나는 이제 출연할 수 있겠는데 나와 함께 또 출연해 줄 사람이 있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예 방송국 PD처럼 혹은 영화 감독처럼 전체적인 걸 생각을 하면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또 떠져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그래서 영상 장비, 우리가 촬영하는 거 핸드폰으로만 많이 찍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찍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핸드폰 안에는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어플들이 있어요.
한 10,000원 정도면은 유료로 구입을 해서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VLLO라는 블로라는 어플도 있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어플을 구매하시면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간단히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 뭐 네이버 이런 데다가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는 알려드리고요. 그런데 나는 좀 이렇게 보니까 막 되게 이쁜 영상들이 많은데 나도 좀 이렇게 배경이 막 흐릿흐릿하게 날아가고 사람은 선명하고 뭐 그런 영상을 좀 찍고 싶다. 혹은 나는 뭐 이렇게 막 줌 같은 거를 멀리서 땡기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좀 새가 앉아 있으면 새를 줌으로 막 당겨서 핸드폰으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줌으로 좀 크게 당기고 뭐 곤충, 나뭇잎에 물방울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쁘게 더 감성적으로 찍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카메라, 영상 장비라는 게 이제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영상 장비에서 촬영 장비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핸드폰, 그죠? 그 다음에 캠코더,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식으로 보통 나뉩니다. 지금 저도 캠코더를 여기다 세워놨어요. 캠코더의 최고의 장점은 전원을 쉽게 공급하면서 몇 시간을 찍어도 별로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뭐 외장 배터리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찍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캠코더는 뭐 줌도 좀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연결성이나 활용성이 상당히 좋죠. 자, 캠코더 전원 공급, 그 다음에 빠르게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안정적으로 오디오를 또 잡을 수가 있죠. 오디오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영상은 화면이잖아요. 그런데 화면보다 중요한 게 사운드예요. 소리. 소리가 명확하게 들어가는 영상은 사람을 집중을 시키고요. 이해를 시켜서 계속 내가 이거를 시청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런데 소리가 좀 안 좋으면 좀 보다가 말게 돼요. 보다가 좀 답답하다든지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말소리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자막이긴 해요. 자막. 자막 아시죠? 영상 밑에 글자 있잖아요.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요. 자막도 우리 목소리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잖아요. 요즘 뭐 인식하죠. 상당히 많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EW라는,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브류라는 어플을 통해서 내가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고 그 브류라는 어플에다가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자막을 거의 한 80~90%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줘요. 내가 일일이 자막을 막 입력하고 하던 되게 힘들던 시대는 한 1~2년 전으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찍어서 브류라는 VREW라는 그 어플을 통해서 한번 영상을 넣었다가 출력하면 원하는 한 80% 정도, 90% 정도의 자막이 거의 다 찍혀요. 그럼 틀린 것만 수정하면 돼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깔끔하게 녹음이 돼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오디오도 다 되게 중요한데 이런 캠코더도 오디오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캠코더는 뭐 배경이나 전체적으로 초점을 좀 넓게 잘 잡아요. 뭐 뒤에 있다고 해서 막 흐려지거나 그러지 않고 핸드폰처럼 그냥 전반적인 초점을 잘 잡아준다. 이런 게 이제 캠코더의 장점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 나중에 나 캠코더 하나 장만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캠코더 가격은 제가 최근에 이 캠코더를 구매를 했는데 한 130만 원 정도. 그냥 캠코더 하나 정도 구매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은 한 130만 원이나 그 정도 되면은 좀 괜찮은 캠코더를 사시는 거예요. 좀 더 싸게 뭐 30에서 40만 원짜리를 사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충분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우리 카메라 많이 봤죠? 이런 카메라는 렌즈를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뭐 촬영 스타일에 따라서 나 멀리 있는 새를 찍는 게 너무 좋아. 새가 이렇게 막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그럴 때는 망원 렌즈를 끼고 나는 이렇게 좀 넓게 막 찍는 게 좀 필요해. 그럴 때는 광각 렌즈를 끼고 이렇게 렌즈를 교환을 할 수 있으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디지털 카메라도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웃포커싱.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찍었을 때
그 사람 뒤에가 뿌옇게 되거나 뒤에 있는 불빛이 뿌여면 되게 이뻐 보이죠. 그렇게 영상미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는 장점은 아웃포커싱이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 사진을 찍는 용이잖아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사진을 찍어서 뭐 썸네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슬라이드 영상만으로도 엄청난 영상적인 매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쁜 사진 한 100장을 찍어가지고 한 장당 한 3초 정도로 해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럼 300초잖아요. 300초면 한 5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한 100장을 이쁘게 찍어요. 3초씩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5분짜리 아주 훌륭한 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배경음악 깔고 뭐 그 사진의 설명이나 자막을 좀 넣어주면은 그 자체로 되게 훌륭한 영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렌즈 교환을 할 수 있고 감성 영상, 아웃포커싱, 뭐 사진, 렌즈 교환 이런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이 디지털 카메라에서 하나 용어가 있어요. DSLR, 미러리스 뭐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간단히 용어를 보면 점점 시대는 미러리스, 즉 거울이 없는 걸로 가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보면은 카메라가 점점 컸는데 조금 작아지면서 성능은 우수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미러가 원래는 어떤 대상이 들어올 때 이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여줬거든요. 여기 눈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물건을 봤어요. 그러다가 셔터를 누르면 거울이 들리면서 이 인식판에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거울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냥 이제 여기서 바로 보고 바로 이쪽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미러리스 시대가 왔고, 그래서 점점 미러리스로 가고 있어요. 아직 기술적으로 대단히 뭐 더 좋아지진 않았지만 장단점은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이제 점점 미러리스 카메라 쪽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아요. 거기다가 풀프레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따라 해볼게요. 풀프레임. 이제 카메라 전문 용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카메라를 누군가 사실 때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풀프레임을 사는 게 거의 사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바디다, 몸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크롭 바디는 미러리스나 다른 데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약간 빨간 부분 정도로 잘려 보여요. 풀프레임이 이렇게를 다 찍을 수 있다면 이 크롭 바디는 약간 좀 잘려서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확대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카메라를 산다면 미러리스의 풀프레임 바디를 찾아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한 뭐 200만원 선,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찾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정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핸드폰의 엄청난 장점은 휴대성이죠. 언제든지 필요한 장면을 꺼내서 바로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어플과 연동을 할 수 있어요. 되게 재미난 영상을 뭐 마스크나 메이크업을 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블로라는 어플을 통해서 내가 찍어놓은 많은 영상들을 한 번에 쭉 모아서 편집 붙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핸드폰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실시간 방송하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각대, 그죠? 핸드폰을 좀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소나 뭐 이런 데 가면은 한 3,000원, 5,000원 정도면은 삼각대를 하나 사실 수 있고요.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삼각대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핀 마이크가 있으면 좋겠죠. 다이소에서 핀 마이크를 제가 며칠 전에 3,000원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보통 저는 10,000원짜리 핀 마이크, 뭐 보야라는 핀 마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사서 써봤는데 나쁘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편리하죠, 핸드폰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집에 있는데 컴퓨터로 방송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어플을 이용해서 내 핸드폰을 컴퓨터랑 연결시켜서 나를 찍으면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옛날엔 어려웠는데 이제는 막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플을 사서 핸드폰을 웹캠으로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로지텍이라는 이런 카메라, 이거를 내 컴퓨터 모니터 위에 얹어놓고 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였죠. 그런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연결하기에 되게 편했고, 다른 것들은 컴퓨터를 연결하면은 배터리에 대한 생각이나 뭐 다양한 생각들이 좀 불편한데, 이런 건 USB로 연결하고 전원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되게 편리한, 컴퓨터와 연결하기 좀 편리한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조명이 좀 없으면은 화질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영상은 영상미 혹은 선명함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빛이잖아요. 결국에 빛이 반사되는 거를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빛이 충분하면, 태양광이라든지 조명이 충분하면 더 이쁜 영상이 나오는데 빛이 부족하면 뭘 해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항상 조명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영상 찍을 때는 그래, 조명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고프로. 들어보셨죠? 고프로. 네. 우리가 산을 많이 간다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 오히려 고프로 같은 걸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찍고 다니시면은 되게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해야겠다 하면은 고프로 최신이 이제 9까지 나왔어요. 9까지. 역시 한 5, 60만 원 해요. 5, 60만 원 하는데 중고로 한 7부터는 괜찮아요. 6까지는 좀 아쉽고 7, 8, 9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7 정도면 한 30, 40만 원에 사실 수 있을 건데, 이거를 사면은 가지고 다니면서 한 10초든 20초든 좀 짧게 좀 찍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때 여기다가 딱 세워놓고 내가 하는 거를 한 20초 찍어요. 그리고 또 좀 이따가 또 뭐 세수를 할 때 또 찍어놓고 또 이렇게 뭘 해요. 얘는 물에 들어가도 괜찮고 그 자체가 방수가 되니까. 그리고 막 들고 달리거나 할 때도 되게 넓게 찍어주면서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잘 담아주기 때문에 되게 활용도가 좋고, 이걸 가지고 찍으면 영상도 이쁘게 잘 찍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 좀 편하게 뭔가를 좀 찍을 거 핸드폰보다 뭐 없을까 한다면은 고프로도 되게 좋은 카메라 중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또 얘는 좀 이제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핸드폰에 있는 영상, 고프로로 찍은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프로가 제공하고 있는 퀵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무료 프로그램인데 그게 알아서 영상을 되게 재밌게 이쁘게 편집을 해줘요. 알아서. 그래서 나 이걸로 이렇게 이 영상 1번, 2번, 3번, 4번, 10번 영상을 딱 해놓고 영상 만들기 하면은 알아서 막 편집에 음악에 막 지가 알아서 막 해서 화질이 되게 괜찮은, 느낌이 되게 괜찮은 영상이 나온다는 거. 그게 엄청나게 또 매력이 됩니다. 자, 고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카메라들도 막 나왔어요. 기술이 그만큼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스타 360 1X 뭐 이런 카메라 해가지고 360도를 다 찍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은 렌즈가 향하는 방향만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카메라는 그냥 여기다가 하나를 딱 세워 놓잖아요. 그러면 360도를 사방을 다 찍어요. 그래서 편집할 때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 가지고 편집을 할 수 있죠. 아직까지 화질적인 우수함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타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몸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클립으로 몸에다 딱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도 만들어서 몸에다 이렇게 딱 부착하고 다니면은 내 손도 이렇게 보이고 남들에게 어떤 카메라 들고 있다라는 시선적인 불편함도 없앨 수가 있겠죠. 약간의 몰래 카메라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모자에다 딱 붙인다거나 몸에다 붙여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긴 시간을 촬영하진 못하지만 충분히 어떤 목적성에 있게끔 촬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카메라들도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인스타 360이었습니다. 뭐 이런 동그란 영상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영상도 유튜브 보다 보면은 가끔 보셨을 거예요. 막 지구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죠. 자, 짐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영상을 좀 하다 보니까 재밌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뭔가를 팔다 보니까 잘 팔려. 야, 이거 나 영상 좀 더 해봐야겠다. 좀 더 전문적으로 관심 있게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짐벌이라는 게 또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짐벌은 어떤 거냐? 이런 식의 축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보통 3축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엄청나게 흔들리죠. 화면으로 보면은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못 써요. 근데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카메라나 핸드폰이나 고프로 안에도 이런 짐벌 기능이 탑재돼 가지고 이제 좀 덜 흔들리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많이 좀 죽어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흔들림을 잡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짐벌을 들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상단에 카메라를 끼고, 이 카메라가 없는 게 원래 모양이거든요. 여기다 카메라를 끼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찍으면 되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쁜 영상들을 찍을 수 있다. 되게 이제 가격도 한 5, 60만 원 하고 비싼데 굳이 고프로 하나면은 그냥 다 커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짐벌이라는 게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렌즈들. DSLR 카메라든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게 되면은 렌즈를 장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찍을 수 있다. 아마 렌즈나 이런 사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렌즈 바꿔서 찍는 거의 매력을 아실 거예요. 되게 가까이서 이렇게 찍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뭐 무당벌레가 있을 때 무당벌레를 줌으로 당겨도 되고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도 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화질이나 선명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지만 되게 이쁜 영상을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 이런 렌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영상이나 사진에서 인정받죠. 자, 여태까지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편집은 우리가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간단히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컴퓨터는 세상에는 일단 컴퓨터가 거의 한 2종류 정도,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는 애플 컴퓨터,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컴퓨터 이런 식으로 좀 나뉩니다. 그래서 편집을 좀 잘하고 하려면은 고가의 장비,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은 뭐라고요? 네, 영상은 진짜 장비빨이에요. 장비가 좋으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내가 3분짜리 영상을 편집을 해요. 3분짜리 영상을 편집을 하면은 막 수정을 하고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고 자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거를 출력해야지 하고 출력을 딱 해요. 컴퓨터가 느린 컴퓨터는 3분짜리인데도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느린 컴퓨터는 뭐 한 30분. 옛날에는 이제 한 7시간, 뭐 8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한 1시간 걸려. 혹은 30분 걸려요. 컴퓨터가 빠른 컴퓨터는 한 3분이면은 3분 정도 영상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영상을 딱 뽑았을 때 한 번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정해야겠다 하는 경우 있겠죠. 30분이 걸렸을 경우에는 수정하면 또 30분을 또 기다려야 돼. 되게 답답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빨리 수정하고 빨리 뭔가를 하고 막 좀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영상은 뭔빨? 장비빨. 좋은 카메라로 찍는 거와 일반적인 카메라로 찍는 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요. 좋은 컴퓨터로 편집하는 것과 일반적인 컴퓨터로 편집하는 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애플 컴퓨터 가지고 있는 뭐 장점들이 있어요. 뭐 아이맥이나 맥북 프로 레티나, 저도 지금 있는 게 애플 컴퓨터인데
확실히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윈도우 컴퓨터도 충분히 많이 좋아져서 빠르고 괜찮아요. 근데 애플 컴퓨터만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 포인트들이 아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애플 컴퓨터로 막 하시죠. 그래서 나도 좀 편하게 빠르게 영상 편집을 좀 하는 걸 배워야겠다. 컴퓨터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애플 컴퓨터 쪽을 목표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안에는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파이널 컷 프로.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만 하시면 되세요. 애플 컴퓨터 안에는 이런 파이널 컷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모든 프로그램은 컴퓨터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한쪽에 화면을 볼 수 있고요. 한쪽에는 그 영상 파일 소스들을 체크할 수 있어요. 내가 찍어 놓은 파일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소스들을 볼 수 있고, 아래쪽에서는 이제는 영상을 자를 수 있는 타임라인이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모든 편집 프로그램들은 볼 수 있는 거,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거,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더하면 이제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공간, 배경음악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도 또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하나 또 알면 좋은 게 이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결국 영상도 똑같아요.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레이어. 어떤 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유리창 하나를 편집하는 영상이라고 본다면 유리창 하나를 깔아요. 그리고 걔를 막 잘라서 편집을 해요. 그 위에다가 또 유리창을 또 깔아요. 그리고 두 번째 유리창에는 글씨를 써요. 그죠? 그리고 또 유리창을 하나 깔아요. 그 유리창에는 음악이 담겨 있어요. 이게 레이어의 개념이에요. 내가 글씨를 바꿀 때는 글씨 창만 바꾸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영상을 자를 때는 영상 유리창만 좀 자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토샵이나 이런 디자인에도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고, 영상에서도 이런 레이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요. 편집을 보면은 한쪽에 영상, 그 위층에 자막, 그 위층에 또 다른 자막,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이렇게 층층층이 두면서 편집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고급 편집을 하게 되면은 되게 한 3층, 4층까지도 막 이렇게 쌓여요. 밑에도 음악, 말소리, 음악 소리, 효과음, 뿅뿅 하는 효과음 소리, 이런 식으로 층층층이 막 쌓여 있다라는 거. 그런 개념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윈도우 컴퓨터에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거의 양대 산맥으로 편집을 다 잡았었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프로그램 나오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다른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비슷합니다. 편집하는 방법 배우고 싶어요.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고 싶어요 하면은 유튜브에 이 이름만 쳐보잖아요. 엄청나게 그냥 레슨 1부터 레슨 한 100까지 다 있어요. 즉, 요즘 시대는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그게 뭔지만 알면 돼요. 그 개념, 그 단어만 알면은 내가 그걸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영상 편집 쳐보면은 영상 편집하는 방법, 프로그램 소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농작물이라든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미 정보는 세상에 다 오픈돼 있어요. 내가 그걸 찾아보냐, 적용하냐, 안 하냐, 또 어떻게 그게 나를 자극시켜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프리미어 프로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이 화면, 편집할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공간,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자막 같은 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한 4개, 또 섬세하게 자르면 또 한 5개,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말고도 최근에 다빈치 리졸브 16이라는 프로그램도 무료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컴퓨터가 다 힘들어 합니다. 다 컴퓨터들이 좀 좋아야지만 좀 잘 돼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결국 다 비슷하게
화면 보고 자를 수 있는 공간, 파일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집용으로 고사양 컴퓨터, 뭐 하드웨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 편집용 컴퓨터 뭐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면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막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격대 맞게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거 OBS라는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라는 OBS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많은 유튜버들이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 한번 일단은 따라 해볼게요. OBS. 네, OBS. OBS라는 프로그램은 내가 영상을 받아서 정리를 해서 이거를 유튜브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로 저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영상 화면과 음성과 또 다른 음성과 뭐 또 다른 영상들을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이 컴퓨터 안에서 방송국 수준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를 깔아놓고 보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컴퓨터 화면을 녹화할 수가 있어요. 화면 녹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내가 생방송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를 OBS를 연결해서 생방송을 할 수 있어요. 역시 OBS 사용법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뭐 구성은 화면이 있고 밑에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OBS가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는 이게 OBS예요. 잠시만요. 네. 이게 OBS인데 여기 화면이 보이고요. 네. 여기 화면이 있고 지금 화면 속에 화면이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몇 개가 들어가요.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네, 좀 더 있는데, 네, 좀 잘렸네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캡처 장치 1번, 2번. 하나의 스튜디오, 하나의 뭐 카메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1번을 누르면,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또 얘를 선택하면 바뀌죠. 화면이 바뀌죠. 제가 지정해 놓은 거에 따라서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유튜브 접속해 보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 속에서 제가 누르는 거에 따라서 전체 화면이 보이기도 하고 분할된 화면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화면을 송출했던 것도 여기서 다 전체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이런 화면도 결국에는 OBS를 통해서 유튜브랑 연결돼서 지금 송출되고 있구나. 그래서 OBS는 상당히 강력한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으로 좀 다뤄볼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되게 편리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마이크. 어느 정도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편집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훑어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까 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는 기본적으로 보야 뭐 핀 마이크 한 10,000원 정도 해요. 10,000원 정도 하는데 보야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거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한 선 길이도 한 6m 정도 돼요. 지금 저도 여기에다 차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저도 핀 마이크를 하나 차고 있거든요. 이 핀 마이크를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돼서 유튜브로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듣지만 유튜브로는 이 핀 마이크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선 길이가 한 6m가 돼요. 6m가 되기 때문에 길게 사용해서 뭔가 쓸 수도 있고요. 그 마이크를 컴퓨터에 꽂을 수도 있고 카메라에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마이크를 이 정도에 차면은 아주 선명하게 목소리를 잘 잡기 때문에 충분히 음성을 잡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핀 마이크 차고 라면을 먹어요. 그러면 라면 막 후룩후룩후룩 이런 소리들이 다 들어가면서 먹방을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구마 같은 거 먹는 모습을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나는 먹방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막 그렇게 막 먹고 달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이크를 또 상황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붐 마이크.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보셨죠? 영화 같은 거 찍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봉을 딱 들고 막 배우들한테 이렇게 움직이면서 붐 마이크로 해요. 얘는 이 마이크의 특성은 이 마이크가 향하고 있는 이 방향에 있는 소리를 아주 잘 잡고요. 이 주변이나 뒤쪽에 있는 소리는 거의 담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소리 총처럼 그쪽을 겨냥하고 있으면 그쪽에 있는 소리가 잘 들려요. 되게 섬세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연예인처럼 이렇게 영화도 찍고 했었어요. 그때 현장에서 이런 붐 마이크를 봤었죠.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유명한 배우들, 잘 나가는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 목소리를 작게도 하더라고요.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작게 연기를 해요. 그러면 붐 마이크가 그 목소리를 쫙 다가가서 잡아요. 그러면은 연기가 살죠. 붐 마이크도 이제 그 배우를 인정해 주니까 이게 음향 감독도 이렇게 막 다가가서 카메라에 안 걸리게 막 해요. 근데 신인 배우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주거든요. 그럼 신인 배우들은 감정을 넣고 연기를 하려고 그래도 큰 목소리로 해야 되니까 연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연기를 잘하진 못했지만 저도 이제 그런 핑계를 하나 찾을 수 있더라고요. 야, 저런 배우들은 되게 조곤조곤하게 작게 말을 해도 다 잡아내는구나. 근데 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막 크게 말을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작으면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 막 그래 버리니까 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를 저도 개인적으로 좀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붐 마이크가 그렇게 작은 소리도 딱 다가가서 잘 잡는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소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어. 뭐 ASMR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산의 소리, 산소리, 뭐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 그거를 한 4시간을 찍어요. 핸드폰으로 배터리 연결해가지고 산에다가 삼각대 딱 세워놓고 그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이런 소리들을 한 4시간 정도를 찍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볼까요? 보더라고요. 누군가는 봐요. 세계적으로 유튜브 채널 자체가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으면은 누군가는 보고 그게 인기가 얻어지면은 그런 쪽 채널의 성격을 가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려요. 그냥 나도 해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바로 막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도전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삼각대 같은 거 하나 딱 세워놓고 내가 산 위에서 느끼고 있는 한 30분 동안 그 산의 경치나 이 자연의 소리를 한쪽에 이렇게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제목과 함께 특별한 편집 없이 그냥 업로드를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반응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붐 마이크. 그런 소리들을 잘 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이 옆에 털이 달렸잖아요. 털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마치 죽은 고양이 같다고 해서 데드캣이라고도 해요. 데드캣. 고양이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근데 얘는 바람 소리를 상당히 많이 잡아줘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도 얘를 끼고 있으면 마이크가 바람 소리를 거의 안 들리게 해줘요. 그냥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용 마이크. 요런 마이크들이 또 있습니다. 회의할 때 하는 뭐 구준액이라는 마이크도 있고요. 요런 뭐 콘덴서 마이크도 있고요. 요런 미니 마이크도 있어요. 근데 뭐 USB로 연결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옛날에는 요런 마이크 사려고 그러면 한 20만원, 30만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한 8만원 정도면은 요거를 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방에다가 나 혼자 좀 라디오처럼 뭔가 이야기를 하는, 토크를 하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고 싶다. 혹은 나 노래를 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하나 구성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씩 도전해 볼 필요 있고 컴퓨터랑 연결하고
OBS랑 아까 OBS 프로그램 연결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쉽게 녹음, 방송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카메라 위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마이크가 있어요. 아, 이것도 역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앞쪽으로 소리를 잘 잡아요. 하지만 아까 그 붐 마이크처럼 잘 잡진 않고요. 그냥 적당히 잡아요. 근데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결국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카메라가 웬만한 건 다 잘 잡아요. 얘만큼 잡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휴대용 녹음기. 녹음기 이거는 저도 쓰고 있는데 제가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쓰면서 되게 만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건 것 같아요. 휴대용 녹음기. 제품은 ICD-TX650이라는 소니 녹음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거를 주머니나 요런 데다가 꽂아요. 이런 데 꽂아요. 그리고 마이크를 켜잖아요. 마이크를 켜놓으면 뭐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얘가 그냥 계속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는데 음질이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서 충분히 제 목소리를 잡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을 할 때 어떤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의 이런 포켓에다가 이거를 꽂아 놓고 그리고 찍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음성 파일 따로 그 다음에 영상 파일을 따로 가져와요. 옛날에는 그거를 막 일일이 편집을 하면서 싱크 맞춘다고 하거든요. 음성 파일에 뭐 슬레이트 같은 거 탁 치잖아요. 박수 같은 거 쳐가지고 음파를 하나 만들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음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박수를 치면 음파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거든요. 슬레이트를 친다거나. 그래서 음성의 음파와 영상의 음파를 마우스로 조절해서 맞춰야지 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한 1, 2년 전부터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건 음성 파일이고 이건 영상 파일이야. 알아서 맞춰줘! 라는 명령어를 누르면 얘가 맞춰줘서 탁 나와요. 그럼 그냥 편집 막 자르면 돼요.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녹음기를 가지고 혹은 녹음기가 없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멀리서 핸드폰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고 저기 멀리서 카메라로 찍는다. 혹은 다른 핸드폰으로 찍는다. 그 영상물을 가지고 편집을 했을 때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되게 좋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영상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정말 사운드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계속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휴대용 녹음기 되게 좋아요. 자, 드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동산 TV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농작물을 찍는다거나 어떤 밭을 찍을 때 드론을 하게 되면은 되게 좋은 영상물을 만들 수가 있죠. 드론 법에 의해서 이제 뭐 내년부터는 뭐 다시 드론 실명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개인 휴대용 드론들은 쉽게 그냥 날리면 되는데 뭐 150m 이상 날리려면 또 뭐 허가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규제나 이런 게 있습니다. 가격은 한 13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의 드론인데 뭐 60만 원짜리 드론도 있고요. 근데 이 기술들이 얼마나 좋아졌냐? 옛날에는 드론을 날리려고 하면은 드론이 갑자기 훅 날아가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에 조정하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드론을 날리면은 알아서 장애물 인식 버튼을 키면 알아서 안 부딪혀요. 알아서 막 띠띠띠띠띠 하면서 안 부딪혀.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는 명령을 누르면은 얘가 일정한 거리에 떠서